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파미셀 주주님들.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차세대 신약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인데요. 2023년 실적이 하회를 했지만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2023년 실적이 왜 하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24년에는 어떻게 또 성장하게 될지 제가 한번 예상치를 그려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파미셀의 차트를 봤을 때도 딱 추세 전환의 신호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오늘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 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미국 기업과 그리고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계약 체결이 향후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으로 이제 기대감이 상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국 베이징 이 유체 연구소 및 우시 에티카 같은 이 바이오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생물 보안 법안을 11대 1로 통과를 하였고, 생물 보안법은 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특히 이 파트너사와 수주 계약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보시는 것처럼 이 CDMO 기업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되지만 현재 이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파미셀의 실적 부분 한번 보시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이 파미셀 어떻죠? 매출액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는 여기 있죠. 이제 2023년 실적이 왜 하회를 했냐? 그 이유가 고마진 제품 매출 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공시를 밝혔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파밀세 같은 경우 울산 제1공장이 화재로 가동 중단이 되면서 좀 여파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자님 마음도 굉장히 아프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아픔 우리가 꽉 견뎌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재 이 공장이 왜 크게 중요하냐? 이 해당 공장은 파미셀의 주요 매출인 이 뉴클레오 시드와 그리고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울산 1공장은 24시간 장을 가동한 곳이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도 이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2023년에는 이제 미국 서머피셔 그리고 LG 화학과 체결한 이 공급 계약에도 당시 일부 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때 아마 공급 계약 기간이 이제 7월에서 8월까지였습니다. 이때까지가 체결 완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이 공장이 화재가 나면 이 공장을 또 다시 수리하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파미셀은 2022년에 이 6월에 이제 울산 2공장 완공과 그리고 7월에는 이 1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울산 3공장 부지를 마련했는데요. 회사 주요 매출을 담당하는 이 바이오케미컬 사업부를 더 크게 확장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오케미컬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의 사업부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작년 3분기에 이 케미컬이 매출 비중이 97.5%를 차지한 중요한 사업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파미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신약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 뉴클레오 시드 그리고 뉴클레오 시드가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 시드가 리보엑신 이 치료제의 원료 물질이고 그리고 MPEG는 이제 메신저인데 이제 리보엑산 이 백신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한 이 원료에 있어서 이 두 물질은 차세대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이 원료 의약 중간체입니다. 현재 이 RNA 치료제가 현재 차세대 신약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DNA 치료제보다 안전하고 또 이 DNA 치료제는 이 잠재적으로
수추, 세포 이동과 이제 통합될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이 표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저분자 약물로서 표적 분자에 작용할 수 있다와 그리고 높은 유용성, 또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파미셀이 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RNA 치료제 시장 전망을 봐도 올해 22억 9,800만 달러에서 26년까지 이제 35억 4,800만 하나로 4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21년에서 30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17.6%의 성장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파미셀은 올해 제2공장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또 상공장도 세우기 위해서 토지 및 이 건물 양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맞춘 상공장까지 완성이 된다 하면 총 생산량이 47톤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미셀의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해는 이제 공장 설비 준비에 있어서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장을 위해서 도약 준비 중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은 25년과 아니면 24년 후에 이 하반기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미들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이 추가적으로 이 파미셀의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이 FDA 승인을 납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확장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파미셀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면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한번 차트를 먼저 또 봐볼게요. 현재 우리가 이 파미셀의 차트를 보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자님들이 파미셀이 이런 기술력 믿고 투자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거래대금이 이제 현재 파미셀의 시총이 4,057억인데 이제 최근 거래대금이 314억, 566억, 아니면 580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추세 전환길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서서히 쌓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도 이 추세가 전환이 어느 정도 돼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길에 있어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전환이 될지 실적 부분이 향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 FDA 승인과 줄기세포 치료제에 있어서 어떻게 모습을 또 보여줄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봉을 봤을 때 이 검은색 선이 이제 241선인데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더 재도약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41선 다시 한번 더 돌파해주면 이 7,000원 구간을 7,2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더 큰 힘으로 돌파하게 해준다 하면 어느 정도 물량 소화와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판미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냐? 현재 파미셀 같은 경우 이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좀 약간 현재 이제 5일선 올라오면서 5일선 지지를 받고 11선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11선을 어느 정도 좀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의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현재 이 11선은 기준으로 좀 관심을 잡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6,300원 부근까지가 좀 심리적인 이런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구간 때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과거의 저항대가 되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00원 부분 다시 이탈하게 된다. 241선 큰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이탈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파미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알아봤고요. 앞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바이오 제가 이제 처음 하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행설수설했지만 제가 앞으로 더 정보 가져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